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내가 오늘 하려고 하는 게 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정말 나는 이 일을 하고 싶을까? 근데 아니잖아. 라는 대답을 몇 날 며칠 계속 들려. 그러면 뭔가 변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게리스와 다니엘의 엄마 게다마입니다. 제가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요즘 매일매일 화장실에서 읽고 있는 책 부자의 언어. 이 책의 감정의 안내라는 챕터에서 제가 너무 소름 돋게 진짜 이거 너무 맞다, 이거 진짜 반드시 영상으로 찍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을 켰습니다. 일단 이 부자의 언어는 이 저자가 소년원 있잖아요. 소년원에 있는 아이들에게 이제 소년원에 나가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정말 잘 살 수 있게 하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 그리고 이제 강의,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어느 날 또 이런 강의를 하는 날이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잘 해냈을 때 만족스럽게 돈을 받아. 그건 나를 이끌어주는 보상 같은 거야. 이게 참 건강하고 좋은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진심으로 열성적으로 일을 열심히 해서, 그래서 만족스럽게, 내가 만족스럽게 돈을 받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세상에 기여를 했다, 여기에 어떤 기여를 했다라는 만족감도 있고, 또 그에 따른 보상을 돈으로 받으니까 또 거기서 오는 또 만족감이 있는 거죠. 그때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20대 태소자가 웃으면서, 저는 공과금이나 내면 만족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이 저자가 확실하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말씀이세요? 생존을 걱정하고 있냐? 실직을 무서워하지 않니? 월요일이 오는 게 너무 싫고 일을 생각만 해도 두렵니?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당황을 해서 뭐 제가 그렇게 못 살진 않아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그럴 때 이제 이 저자가 하는 말이 이래요.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 공포, 걱정, 지루함, 지긋지긋함 등등 온갖 부정적인 느낌들은 우리에게 변화하라고 소리치는 감정의 안내 체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이거를 듣지를 못한다면 내면의 목소리가 점점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공포심, 내가 직장을 잃으면 어떡하지? 또는 내가 건강을 잃으면 어떡할까 하는 걱정, 또 지루함, 또 월요일 또 출근을 해야 되네? 온갖 부정적인 감정들 있잖아요. 이게 나에게 변화하라는 내면의 목소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계속 무시를 하면 나중에 이 목소리가 사라진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더니 여기에 이제 지민이라는 모범생, 이 퇴소자들 중에서 가장 열심히 잘 살고 있는 이런 청년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내면의 지혜에 귀 기울이는 걸 전적으로 믿습니다. 하지만 운동, 휴식, 명상을 통해서 내가 최상의 상태를 만들어내기 전까지는 내 감정을 신뢰할 수 없다. 최상의 상태여야만 그 안내가 진짜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예를 들어 뭐 생리전 증후군 아니면은 뭔가 계속 스트레스를 막 많이 받았어, 이런 어떤 외부적인 나쁜 상태, 또는 내 신체 상태가 막 잠을 못 잤다든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휴식을 충분히 취하지 못했거나 또 운동을 하지 못했거나, 이런 상태일 때 올라오는 감정은 무시해도 된다. 저도 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저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현명한 조언이구나. 하지만 모든 감정이 충동에 따라 일어나는 것은 아니란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여자들이 좀 감정적인 편이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극 F란 말이에요. 그래서 감정의 기복도 좀 있고 텐션이 주로 되게 높은 편이고, 근데 이제 또 내려갈 때는 쫙 내려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감정을 나는 신뢰할 수 없다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여기서 그렇지만 모든 감정이 충동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의 감정을 다 신뢰를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부정적인 감정도 내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불만, 불평, 이거가 당연히 부정적인 감정이라서 저는 사실 그거를 막 이렇게 터부시하고, 내가 불평하고 불만스러운 어떤 감정이 생길 때마다 이런 감정 안 좋아, 안 좋아, 이렇게 막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약간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이제 이 책 읽다가 필요한 불평과 불만이구나, 이게 있어야지 내가 성장하고 발전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됐잖아요. 근데 이번 챕터에서는 좀 더 나아가서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나에게 주는 내면의 목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목소리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나와요. 지루함, 걱정, 좌절, 의구심, 절망, 불안전성, 심지어 희망이 안 보이는 감정 상태에도 자신의 진실한 감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인식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특히 감정이 우리를 압도하기 시작할 때, 그럴 때 이 감정이 왜 나온 거지? 나는 어떤 변화가 필요한 거지? 캐치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허수아비 우화가 나오는데 정말 저는 이거 읽다가 진짜 소름 돋았는데, 자, 허수아비가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 허수아비예요. 그런데 이 허수아비는 뇌와 심장, 걸어다니는 능력이 있다는 거 외에는 평범한 허수아비래요. 이게 뭔 소리야? 그러니까 허수아비가 아닌 거죠. 아닌 거죠. 그런데 이 허수아비는 자기가 허수아비로 알고 있는 거예요. 뇌와 심장과 걸어다니는 능력이 있는데도 나는 허수아비야. 평범해. 이렇게. 그래서 허수아비는 세워지고 나서 몇 년 동안 다른 허수아비들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나는 허수아비라고 내가 생각을 하니까. 내 안에 어떤 잠재력이 있는지 모르니까. 나는 사실은 뇌도 있고 심장도 있고 걸어다니는 능력도 있다는 사실을 알지만 나는 쟤네랑 똑같이 생겼고 나는 평범한 허수아비라고 내가 스스로 믿었기 때문에 허수아비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계속. 그런데 어느 날 용맹한 까마귀 한 마리가 허수아비 팔에 걸터 앉아서 허수아비를 쪼았고 지푸라기 몇 가닥이 빠져나갔다. 이거 뭔가 잘못됐어. 안 되겠다. 내가 걸어갈 수 있잖아요. 뇌도 있고 심장도 있고 걸어갈 수 있잖아. 그러면 나는 여기를 떠나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 이게 바로 내면의 목소리예요. 근데 이런 느낌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순간 알 수 없는 곳으로 간다는 건 두렵다 라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무엇보다 자신은 허수아비였고 나는 허수아비야. 나는 평범한 애엄마야. 내가 나에게 라벨링 한 거 있잖아요. 그거를 나에게 계속 주입을 하는 거지. 나는 다른 허수아비들처럼 행동하는 게 합당해 보여. 매일 허수아비는 조금씩 죽어가고 있었어. 천천히 끈질기게 쪼아대는 까마귀들에게 자신의 일부를 빼앗겼지. 허수아비는 절대 꼼짝하지 않았고 감정의 안내 체계를 무시하기로 했어. 그리고 심장이 더 이상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때까지 서서히 멈춰갔어. 까마귀들이 지푸라기를 모두 가져갔고 허수아비는 타고난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앞으로 푹 고꾸라지고 말았지. 그러면서 저자님이 이 소년원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들의 마음에서 들려오는 감정의 안내를 절대 묵살하지 말아라. 자기 감정의 근원에 가까이 있으면서 매일 잠시 멈추고 내면의 지혜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니까 명상을 하든 책을 읽든 미라클 모닝을 하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감정의 안내라는 게 바로 조용하게 들려오는 감각적인 끌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잠재력, 내가 더 할 수 있는데 이거를 못하는 거죠. 당연히 이런 직관적인 이런 감정, 이런 감각보다 합리적인 판단, 이성, 이게 당연히 중요해요. 근데 둘 다 중요해요. 여기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성과 직감은 강력한 팀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일치되면 최상의 결과가 나오지만 이성이 붙잡을 수 없는 것들을 내면의 지혜가 알고 있는 순간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성적인 상태가 아니야. 상태가 안 좋아. 그럴 때 이 직감이 나에게 말을 해. 이건 아니야. 뭔가 너 변화해야 돼. 막 이런 직감이 나에게 말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지 못할 때. 그럴 때 이 지혜, 내면의 지혜에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있잖아요. 스티브 잡스가 매일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하려는 일을 오늘 하고 있을까? 그리고 꽤 많은 날들 동안 연속으로 그 대답이 아니다 라면 내가 뭔가를 바꿔야 한다는 걸 알았다. 그러니까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내가 오늘 하려고 하는 게 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정말 나는 이 일을 하고 싶을까? 근데 아니다 라는 대답을 몇 날 며칠 계속 들려. 그러면 뭔가 변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스트레스를 막 받아요. 분노가 막 일어나. 걱정이 돼. 그리고 막 불안해. 이런 부정적인 감정, 이 직감, 감각, 이게 느껴진다면 그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본능이 말해주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계속 무시하면 안 돼요.
아니야, 괜찮을 거야. 뭐 남들 다 이렇게 사는데 이러면서 그냥 계속 살잖아요. 그러면은 이 본능적인 감각, 이 목소리가 사라진다는 거죠. 아까 그 허수아비처럼 그 잠재력을 가진 나라는 존재가 끝나는 거죠.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자주 신성한 불만족으로 인해 고통을 받게 된다. 그러나 그 고통은 삶에서 반드시 필요한 고통이다. 그래서 저는 사실 약간 강박처럼 제가 좀 긍정적인 마인드가 너무 필요해. 이거 너무 막 생각을 하니까 이런 어떤 막 불안하고 걱정하고 막 이렇게 막 지루해하고 이런 저의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약간 거절? 좀 이렇게 거부? 못 본 척? 회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에 대해서 편하지가 않은 거죠. 마음이 불편한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이렇게 낙천적인 어떤 사고방식이 있는데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 낙천적인 생각 이런 걸 할 때 뭔가 더 마음이 편안하고 이랬는데 내 마음이 편하고 불편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내면의 소리를 듣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런 부정적인 감정은 당연히 불편해요. 그리고 고통스러워. 그렇지만 이 고통스러운 거를 그냥 회피하지 말고 들여다보라는 거죠. 그리고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 내가 뭔가 변해야 되겠구나. 이런 거를 깨닫고 이제 실천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보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명상도 필요하고 그리고 정말 나만의 시간, 미라클 모닝 진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저자님도 저같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성적으로 이런 부정적인 감정보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거. 근데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이성적인 논리로만 생각하곤 했다. 하지만 내면의 목소리를 따랐을 때 더 많은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스트레스, 너무 불안하고 너무 걱정이 되고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내가 계속 올라오고 매일매일 거울을 보고 오늘같이 살고 싶은 게 아닌 것 같다 라는 이 신성한 불만족, 이런 게 느껴질 때는 내가 변화를 해야 되는구나. 어제 내가 안 하던 뭔가를 오늘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코로나 애들 데리고 하루 종일 애들 공부 봐주고 집안일 하고 일 못하고 그때 이런 신성한 불만족이 거의 극에 달했거든요. 자존감이 너무 떨어지고 너무 우울하고, 물론 나는 우리 아이들을 잘 돌보고 있었고 한데 그것만으로 불만족이었어요. 그것만으로 전 채워지지가 않았거든요. 그때 그 내면의 저의 목소리를 저는 무시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무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에서 이 어떤 신성한 불만족이 올라올 때 꼬이기 시작하세요. 미라클 모닝, 운동, 독서, 구경제, 동공부, 그리고 아이들 교육, 엄마 표를 하고 싶으신 분들, 내 안에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다 발휘해서 정말 오늘 나는 이 일을 하고 싶다. 여러분들이 더 행복해지길 정말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